손흥민 선수는 경기에서 화려한 역전승을 기록해 또 한 번 놀라움을 주었고, 또 다른 대한민국 선수는 새로운 유럽 리그로 이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바로 옆나라 일본이 비난과 우쭐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알아보시죠. 손흥민 선수는 한국 시간으로 24일에 영국 글래스고의 아이브록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인저스와 친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 둘의 존재는 토트넘 동력의 핵이었죠. 손흥민의 2도움, 케인의 2골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실점으로 끌려갔으나 무적의 손흥민과 케인이 해결사로 나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0대1로 끌려가던 후반 5분 역습 상황에서 하프라인 부근부터 공을 몰고 쇄도한 뒤 왼쪽에 있던 케인에게 패스했고, 케인이 벌칙구역 왼쪽에서 오른발로 가마차기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6분 뒤에는 손흥민이 뒤에서 넘어온 공을 가슴으로 받아 연결했고, 케인이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해 2대1 역전극을 연출했죠. 손흥민과 케인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통산 41골을 합작해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등 토트넘 공격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 상대편 감독인 브론크 후르스트는 승패와 상관없이 케인과 손흥민의 활약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케인과 손흥민은 세계 우유기의 공격수들이라며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록 역전패를 당한 상대편이지만 손흥민의 화려한 실력에 완전히 반한 것이지요.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기세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김민재 선수 또한 굉장한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현재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 프로 축구 리그인 세리에 A리그에 뛰는 게 거의 확실히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유럽의 네로라는 유명 클럽에서 데려가려고 엄청난 경쟁을 펼쳤습니다. 당시 터키 리그에서 활약하던 김민재 선수를 프랑스 축구팀 스타드 렌 FC에서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렌의 단장과 고위 관계자들이 협상을 위해 이스탄불에 방문했다고 보도했죠. 심지어는 당시 김민재 선수의 터키 구단에게 이적료를 다소 더 주더라도 바로 데려올 수 있도록 바이아웃 금액 또한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중순부터 이탈리아의 SSC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 영입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1,700만 유로 플러스 애드온의 금액을 바로 제시했다,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리그 시장에 한국 선수가 풀렸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리그와 수많은 구단에서도 경쟁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돌았죠. 이에 질세라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스타드 렌 FC는 이적료로 1,800만 유로를 주겠다 선포해버립니다. 이후 김민재는 스타드 렌 FC와 개인 협상을 마치기 위해서 프랑스로 직접 출국했으며 김민재와 개인 합의를 완료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이렇게 김민재는 스타드 렌으로의 이적이 거의 결정되는 분위기였으나 갑자기 SSC 나폴리에서 무려 2천만 유로로 이적료를 올려 사실상 스타드 렌으로부터 중간에 가로채기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SSC 나폴리의 감독은 김민재는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면 상위권 실력을 가진 선수고 나폴리에서도 충분히 통할 선수다. 그를 빠른 시일 내에 무조건 영입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나폴리의 회장 또한 감독에게 김민재를 무슨 수를 쓰더라도 빨리 영입하겠다고 약속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탈리아의 언론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SSC 나폴리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말 치열했습니다. 한화로 약 270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적료로 성사시키면서 김민재의 몸값을 인정하고 거래를 한 것입니다. 나폴리의 회장은 구단 공식 라디오 채널에서 당시 상황을 밝혔는데요. 김민재가 계약일 전날 현지에 도착하길 바랐는데 변호사 등이 중간에 개입하면서 계약이 복잡해졌다면서 늦어졌다. 그 사이에 다른 팀이 낚아채갈까봐 엄청 조급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김민재와 계약 과정이 얼른 끝나길 바랬고 계약이 24시간 내에 이뤄지면 좋겠다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말만 들어도 나폴리에서 얼마나 간절히 김민재 선수를 원했는지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나요? 정말 식은땀 흘리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데려온 게 느껴지네요. 정말 김민재 선수의 가치는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은 일본의 반응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실력을 폄하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대다수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구야 이 녀석 크크 연봉도 이적금도 분명 거품의 거짓말일 거다. 벤치에서나 사용되거라. 아무튼 활약할 수 없어서 곧 K리그 돌아올 것이다. 크크크. 이탈리아인은 한국인을 싫어하는 사람 많으니까. 글쎄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말할 거다. 집에 나가라. 언제부터 한국인이 이탈리아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냐? 역시 먼저 이탈리아에 길을 만든 선배 일본인들은 위대하네요. 나가토모, 토야스, 요시다 등이 활약하여 중국계 선수의 편견을 닦아버린 덕분이네요. 김민재 선수의 가치와 실력 비하는 기본에다가 심지어는 한국인 김민재 선수를 그냥 중국인 선수로 취급해버리네요. 김민재 선수의 이적도 일본 선수가 활약해서 된 거라고도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웃음도 안 나옵니다. 일본이 이토록 유독 과민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이탈리아 세리에에 대한 로망이 매우 큰 게 그 이유였죠. 일본의 세리에 광풍이 불었던 때는 지난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한 케이블 채널에서 유럽 축구를 중계하며 세리에 A를 소개했죠. 당시 세리에 A는 당대의 네로라하는 스타들이 집결해 있는 무대였습니다. 이 같은 배경과 이탈리아 축구를 동경하는 일본 만화 캡틴 츠바사의 폭넓은 인기가 합쳐지며 세리에는 꿈의 리그로 생각되는 독특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세리에를 사실상 찬양하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 때문인지 일본 축구 선수들은 세리에 A에서 뛰는 게 꿈이자 목표입니다. 하지만 사실 일본에게 세리에는 아주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일본 선수들이 이탈리아 무대를 밟았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적응에 실패하고 자국 리그로 돌아오거나 벤치에서만 대기하는 신세였죠. 그런데 바로 옆나라 그것도 자기보다 못난 라이벌이라 생각한 대한민국에서 떡하니 세리에에서 뛰게 생겼으니 열등감에 열받은 거였죠. 그것도 서로 데려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거액을 주며 모셔가는 상황이니 더욱더 과민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참으로 딱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는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경기 중인 동아시안컵도 우승에도 가까워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저런 의견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죠. 우리의 길만 꾸준히 가면 되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선수들이 더욱 활약하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퇴계이황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